우리나라의 면적은 1004만 헥타르, 일본의 3분의 1 정도, 세계 108위의 크기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작다면 작은 나라죠. 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군사력도 6,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유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작으면서도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도 적지 않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적어도 1인당 GDP나 1인당 실제 구매력 평가에서 우리를 월등히 앞서는 놀라운 나라들도 있죠. 이번 영상은 바로 그렇게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아도 너무 작은 나라들,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위까지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 기준으로 영토의 면적과 1인당 GDP의 순위를 적절히 고려하여 나름대로의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7위부터 5위까지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죠. 7위 카타르. 중동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이며 수도 도하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입니다. 면적 115만 헥타르로 전라남도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인천과 비슷한 298만 명이지요. 진주 채취나 무역으로 근근히 먹고 살다가 1950년대 영국 소유로 본격적인 유전 사업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에 독립하는데요. 독립 직후 오일 쇼크가 터져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됩니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보다 월등히 많으며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러시아와 이란에 이은 세계 3위랍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2위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역시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석유 및 가스 같은 자원사업이 발달하였으며 국민 대부분이 석유 산업과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300만도 안 되는 적은 인구 덕분에 국민들은 엄청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요. 성인이 월 500에서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며 주택과 의료, 수도와 전기 또한 무료입니다. 출산하면 추가로 월 2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더 주지요. 현재 1인당 GDP가 8만 5천 달러로 세계 5위이며 구매 능력 역시 4위에 올라 있답니다. 다만 석유 등 자원 이외에 아직 자리 잡은 산업이 별로 없고 노동력 또한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가 하락에 취약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자생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6위 브루나이. 정확한 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인데요. 여지껏 별로 들어본 적 없는 나라죠. 말레이시아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면적은 약 58만 헥타르,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며 인구 또한 의정부시보다 적은 44만 명입니다. 브루나이는 1929년 해상유전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었으며 천연가스 생산도 세계 9위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브루나이로부터 매년 엄청난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어 브루나이의 2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석유만으로 부국이 된 나라라 경제의 97%를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6위의 부국입니다. 이는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와 1, 2위를 다투는 순위죠. 1인당 실질 구매 능력 또한 세계 9위에 속하고요. 여기에 엄청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식량 및 주택 보조금은 기본, 단돈 1달러로 가능한 각종 의료 서비스, 대학 졸업까지 모든 교육이 무료인데다 학생들에겐 용돈도 줍니다. 해외 유학과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브루나이는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9위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속사정은 다른데요. 매체에 따라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복지도 과장돼 있고 사회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일반 서민들의 삶은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죠. 1인당 GDP 또한 모든 부가 왕실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브루나이는 이슬람의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아직까지도 술탄이라는 호칭이 남아있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국왕과 왕실이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통제하며 모든 비이슬람 종교의 선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간통죄를 범하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왕족만은 무조건 예외랍니다. 언론도 철저히 통제돼 국가에 대한 비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향후 20여 년 뒤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5위 룩셈부르크. 면적은 약 26만 헥타르로 제주도 하나 반 크기이며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서울시 송파구 인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때 철광석이 많아 유럽에서 알아주는 철강 산업국이었으며 현재도 세계 1위 철강 기업 아르셀로미탈의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광석이 고갈되고 철강 경쟁력도 떨어지자 이후 유럽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때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득세를 80% 면제하는 등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회사로 옮겨오고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부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정부 차원에서 우주산업을 통해 분산시키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답니다. 1인당 GDP가 13만 5천 달러로 미국의 2배이며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1인당 실질 구매력 역시 세계 1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지만 강한 나라죠. 룩셈부르크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은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4위와 3위는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4위 안도라.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산속의 꼬마라는 의미입니다. 면적은 약 4만 7천 헥타르, 인구는 8만 5천 명 정도로 면적과 인구 면에서 전라북도의 김제시와 거의 비슷한 나라죠. 특별한 자원이 없던 안도라는 1950년대부터 관세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직접세를 걷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에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30% 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지고 유럽의 슈퍼마켓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특히 눈이 많은 피레네 산맥을 끼고 스키장이 5개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을 찾아와 즐기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시내 곳곳에 면세점이 들어서며 관광업이 GDP의 8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면세된 담배와 우표 판매 수익도 큰 몫을 하고 있고요. 세금이 거의 없어 많은 기업들과 부자들의 조세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특별한 문화유산도 없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이 흥행하며 1인당 GDP 4만 1천 달러, 세계 25위에 올라 있답니다. 29위인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이죠. 하지만 이후 국가 간 관세가 인하되고 있어 면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레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다양한 저가 상품 공략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답니다. 3위 싱가포르. 면적은 약 7만 헥타르로 부산보다 작고 인구는 부산의 한 배 반을 훌쩍 넘는 594만 명입니다. 간척지와 제방을 빼면 서울 정도로 더 작아지지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 인구 밀도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위치에 있어 오랫동안 중개무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중 싱가포르항은 물동량이 세계 2위로서 중국 상하이항이 부상하기 전까지 줄곧 세계 1위를 지켜왔답니다. 2000년대를 전후로는 금융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며 싱가포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을 면세해주고 돈의 출처도 묻지 않는데요. 이에 검은 돈까지 몰려드는 핫한 조세 피난처가 되고 있죠.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인 에드와도 세버린도 자신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싱가포르의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국영 기업의 비율이 유독 높은데요.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와 싱가포르 투자청 이 두 개가 싱가포르 GDP와 맞먹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테마섹은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텔레콤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죠. 1인당 GDP가 79,500달러 정도로 브루나이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 구매력은 세계 2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총리 일가가 오랫동안 세습해왔고 인민행동당이 유일하게 집권해오고 있습니다. 국영기업 역시 총리 일가와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강력한 공권력과 엄격한 사법 질서로 유지되는 나라로 사소한 것에도 벌금을 매기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 언론 통제가 심해 정부를 비판하는 매체가 없답니다. 오죽하면 잘 사는 북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거의 다 국영기업이어서인지 복지가 보장된 일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 행복지수가 27위인데요.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도 규모가 작은 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지만 월등히 부유한 나라들이죠. 2위 산마리노. 보통 바티칸과 모나코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요. 반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모나코보다 더 작은 나라랍니다. 면적 6천 헥타르로 안양시만한 크기이며 인구 또한 3만 4천 명으로 한국의 작은 읍면동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방이 이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내륙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요. 대부분 몇 시간 정도만 머문다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골목에 많은 가게들이 즐비해 있으며 나라 전체가 면세구역이라 관광객들이 쇼핑을 많이 합니다. GDP의 50% 이상이 관광산업에서 나올 정도로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농사와 목축업에 많이 종사하며 이탈리아 각지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나라도 작고 산업도 크게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1인당 GDP가 5만 달러에 육박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1인당 실제 구매력은 7만 달러로 세계 10위에 이르지요. 재미있는 점은 전 국민이 몇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외국인을 초빙해 재판을 한다고 하네요. (1위) 모나코. 면적은 7,500헥타르로 여의도보다 작고 인구 또한 39,000명이라 산마리노보다 조금 많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속에 해안 하나를 끼고 자리 잡은 나라로 헐리우드의 대스타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해 왕비가 된 나라로 유명하죠. 너무 작고 자원도 없어 주변국에서도 탐내지 않던 나라였지만 지중해 관광이 늘고 개인 소득세가 없는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차 세계대전으로 관광 수요를 잃고 다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던 중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는 모나코 국왕과 미국의 대스타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을 하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는 유명한 나라가 됐지요. 그 결과 모나코는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관광 수입도 급증하고 여기에 개인 소득세도 없으니 미국 부자들까지 잔뜩 몰려왔습니다. 이후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F1 모나코 그랑프리를 열어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합니다. 모나코 경제는 날로 번성하며 확장되어 갔는데요. 2019년 기준 1인당 GDP가 9만 달러나 됩니다. 이는 세계 1위를 다투는 수준이랍니다. 모나코는 세계에서 백만장자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무려 인구의 30%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부유한 나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석유 자원 덕분에 대박이 난 나라나 조세 도피처 내지 면세를 활용해 돈을 버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오직 기술력으로만 승부해 온 나라로 국민 자체가 강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